김정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싱크대 위엔 미역이 물에 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이제 막 부드러워지는 참이었습니다. 정수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미역국을 지연이한테 직접 가져다 줘야지. 정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보온병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는 38배 늦게 결혼했습니다. 정수는 그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 손주를 얻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눈물부터 났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머니구나. 그날 밤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도착한 건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중이라 오시지 말고 돈만 보내주세요. 조리원비가 좀 모자라서요. 정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보러 오지 말고 돈만.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냄비 속 미역국은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위해 뜬 털모자를 꺼내봤습니다. 노란색 실로 일주일을 뜬 작은 모자였습니다. 그걸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가면 방해가 되나? 그날 저녁 정수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냄비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미역은 다 퍼져서 질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할머니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동네 반찬 가게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정순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손주 낳았다며? 축하해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 보러 갔다 왔어요? 그 질문에 정순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말래서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보러 오지 말고 돈만 보내래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요. 시댁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트레스요. 그럼요. 요새 인터넷에 뭐라고 하나 시어머니 방문 공포증? 그런 거 있대요. 박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야? 정수는 김치를 사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정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땐 좋아 보였는데. 정수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밤 9시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왜?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줘.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한테 손주가 생긴 게 맞긴 한 거니? 엄마, 요즘 다들 그런다니까. 지연이만 그런 게 아니야. 정수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요즘은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도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아기가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나 기다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첫 문장을 쓰려다가 정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편지지를 펼쳐놓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연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써보기로 했습니다. 펜을 잡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은 꼭 보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일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이걸 보내야 하나? 결국 봉투를 닫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정수는 조리원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은 꼭 보고 와야지. 손에 든 보자기엔 아기 옷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안을 상상을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보드라운 머리카락.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도 이랬지. 조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건물이 깨끗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지연이가 싫어할까? 그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30분만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정수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조리원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아보며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리원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손을 내렸습니다. 지연이가 날 공포로 느낀다면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정수는 창문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이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창밖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기 옷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옷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옷을 입힐 날이 올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아기였을 때 입던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베네 저고리, 작은 양말, 털모자. 정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그때 내가 엄마였는데 이젠 방해가 되는 시어머니구나. 상자를 다시 닫으려는 순간 민수의 첫 백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시 썼습니다. 지연아, 내가 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나도 할머니야. 그걸 잊지 말아줘.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직접 줄 수 있겠지. 정수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손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수는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지연이가 이제 괜찮대. 주말에 한번 오시래.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조리원도 나왔어. 집에서 보면 될 것 같대.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손수 짠 아기 털모자를 꺼냈습니다.
베넷 저고리도 다시 챙겼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새벽 첫 기차를 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민수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지연아, 몸은 좀 어때? 네, 그럭저럭요. 지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기 옷이야. 내가 짰어. 감사합니다. 지연이 받아들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현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며 들려온 건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직은 좀. 지연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애가 예민해서요. 시댁분 오시면 깨요. 민수가 얘기 안 했나?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댁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수는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시댁분이야? 너한텐 그냥 돈 보내는 ATM이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한 달을 기다렸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왔어. 그런데 시댁분?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순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머니야. 그냥 손주 한번 보고 싶었어. 정순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거실에 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방해했구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빨갛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할머니가 됐을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연이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빗속을 걸어 민수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은 다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출산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났어요. 아기가 울면 내가 못난 엄마 같았고, 아기가 안 자면 내 탓 같았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밤에 2시간마다 깨서 수유하고 낮엔 잠도 못 자고 민수는 회사 가고. 혼자였구나. 네, 너무 혼자였어요. 근데 친정엄마는 아프셔서 못 오시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집은 엉망이고 나는 머리도 못 감았고 애는 계속 울고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못난 며느리 같아서. 지연아, 정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민수 낳고 나서 그랬어. 하루 종일 울었어.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요? 그럼 나도 초보 엄마였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혼자 배우고.
혼자 울었지.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좀 안아줬으면,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돈만 보내달라고 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게 아니었는데, 알아. 내가 힘들었던 거 이제 알아.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집도 치워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만 싶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수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며느리 안 해도 돼. 그냥 엄마 하면 돼. 지연이 정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연이 상태를 제대로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다. 나도 몰라서 미안했다. 정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손주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란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할머니가. 그날 이후 정수는 매주 반찬을 보냈습니다. 미역국 세트, 산모에게 좋은 나물, 그리고 손편지 한 장. 편지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말하지 않을게.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말해. 달려갈게. 지연에게서 가끔 사진이 왔습니다. 아기 얼굴, 오늘 먹은 반찬 사진. 정수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몇 달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품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끓인 미역국 가져왔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네, 어머니가 보내주신 레시피대로 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앉아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정수는 한 숟가락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진짜요? 응. 정성이 느껴져. 지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반찬이랑 편지 그거 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어? 누가 날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정순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실래요? 내가 안아도 돼. 네, 이제 할머니 품이 그리울 때예요. 정수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무거워진 몸, 더 또렷해진 눈빛. 정수는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해가 지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제가 또 요리할게요. 그래. 기대할게. 정수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지연도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 보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여기 있을게.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